자, 대구경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는 만큼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 사태가 지역사회로까지 광범위하게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희와 함께 중대본 발표부터 시작해서 경북도 대구 경북 지역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 확진자의 일단 확산 속도가 뭐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황이네요. 예. 네네. 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듯이 예. 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는 계속적으로 확진자 숫자 자체가 계속 늡니다. 네. 예. 그래서 계속 늘다가 어느 정점을 찍어야 되는 시점을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전망이 어려울 상황이고요. 2,931분 지금 확진자 나왔습니다. 예. 불과 한 달여 만에 수백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동시에 뭐 신천지 교회 관련된 환자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전체 반인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 또 반대로 보면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거의 뭐 1,000건이 넘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 감염은 현실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망의 또 데이터 지금까지 나온 거는 거의 대부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관리하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예. 예. 따라서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이 서울과 같은 기타 대도시 다른 지역에서의 감염자 숫자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또 판단해야 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네. 대구 경북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타 지역에 대한 뭐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은 대구 경북 지역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해야 되고 또 여기가 총력 대응해서 추가 전파를 막아야만 타 지역의 전파 확산도 막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모든 우선순위 거기 두어야 합니다만 이 부분 전망과 함께 그 후에 대구 경북 지역이 안정되더라도 네. 또 추가적인 지역 확산에 대한 이 우려를 빨리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과제를 같이 갖고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브리핑 내용을 쭉 이제 3개 정도를 보고 왔는데 일단 네.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있어서 국가 병원을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기도 했고 네. 예. 또 경북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대구 쪽에 이제 이송 지체 환자가 있는 경우에 추가 병상 확보한 것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그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곳에 있어서의 각 지역에서의 좀 지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갖고 있는 의료 자원에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예. 지역, 또 예. 지자체에서의 의료 자원을 즉 뭐 격리 병상 포함해서 일반 병원이라도 격리가 가능한 곳을 절대적으로 숫자 늘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이 현재 대구 지역에서 격리병원으로 쓰고 있는 이 대구 의료원, 동산병원, 경북대병원은 아시다시피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예. 즉 중증 환자만 치료하는 전문 병원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에서의 기능과 기타 다른 병원 추가로 확보한 병원과 기능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 상급 종합병원에서 지금 경증 환자들이 한 70~80% 경증 환자 아닙니까? 지금 예. 확진자 중에.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소병원이나 지금 추가로 확보한 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 받으셔도 충분히 예. 예후에 문제가 없고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대신에 그렇게 공간을 빼야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된 중증 환자 치료를 할 수 환자들.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많은 대기자 중에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빨리 이쪽으로 옮기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고 또 이 문제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고 예. 많은 기존 질환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 산모 또 많은 그 기존 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항상 이게 뭐 얘기합니다만 확진자 중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증 환자라는 것은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네네. 저희가 보통 그냥 좀 몸이 안 좋네 감기 걸린 정도의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환자의 포션, 그러니까 그 비율이 많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진짜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다른 중증 환자들이 받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쭉 얘기해 오셨고 네네.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사망률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그 방법은 예. 바로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증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못하는 순번을 안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망하신 분이 벌써 몇 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을 조기 치료하려면 조기 진단에서 예후를 줄이고 사망을 막으려면 중증 환자부터 선별적으로 거기 병원에 입원하는 이 순위를 바꿔야 되고요. 그게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해서 병상 이용을 별도로 따로 구분한다. 그런 예. 뜻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제 내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경증이었고 네. 20%만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증 환자를 우선을 치료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예. 이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생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오랫동안 이제 의료계 몸담고 계셨으니까 이런 의료 자원을 현재로서 효율적으로 배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고 네, 보시는지요? 우선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네. 예정이라고 좀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 할 거다. 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예정해서 빨리 하겠다고 한 지 벌써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이 점을 얘기 안 하고 여러 차례 미리 그 점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네. 괜히 늦었고요. 빨리라도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 점과 아울러서 기준을 이제 바꿔야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은 기준대로 빨리 조속히 바꾸고 예. 당장이라도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꼭 아쉬운 점은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응급 조치가 필요한 그런 환자분은 설사 입원을 순번이 늦더라도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없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 같은 위중하고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입원이라는 부분들을 기준과 관계없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 반드시 한 줄 넣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보실 때 이제 그렇게 예정이라기보다는 즉각적인 시행이 중요한 상황인데 네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뭔가 이게 뭐 한 지역에 국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또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류한 이 작업이 지금 중증 환자의 비율은 크지는 않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착수를 한다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런 관련된 그 역학적인 또 임상 증상에 관한 자료는 이미 충분히 확보됐고요. 예. 동시에 병원에서 지금 환자를 보고 계신 주치의가 이 상황을 제일 잘합니다. 매일 환자 보고 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바로 즉각적인 이 중환자실 치료 혹은 입원이 반드시 치료 그리고 이 부분은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의 경미한 증상 금방 구분이 됩니다. 예. 그걸 유형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 부분에서는 빨리 조속히 즉각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행사를 좀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일상을 지내다 보면 또 소화할 수밖에 없는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네네. 이제 외출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 네네. 이런 경우는 꼭 피하고 이런 장소는 꼭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방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전파하는 이동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고요. 또 이 직업과 관련된 또 생활은 당연히 회사 출근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무하게 될 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사무실 안에서 일하실 때 마스크를 벗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좀 이제 여러 차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차단하는 거니까 오히려 사무실이나 사람들이 있는 커피숍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대중교통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사람이 없는 그런 공원을 산책할 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이 미세먼지가 공기 중 아니잖아요. 전파는 아닌 거예요. 그 먼지 같이 그런 건 아닌 거고. 아니죠. 사람 간의 접촉이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니까 그때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시고 특히 예. 뭐 그저께 보고 사례도 나왔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위험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 점도 여러 차례 지적드린 겁니다. 예. 말씀 공고드렸는데 이거는 접촉 감염이고 바로 가까이 있는 경우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몸이 닿지 않더라도 그런 좁은 밀폐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지역 교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뭐 꼭 좁은 공간이 아니어도 좀 네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모이는 행위, 이거 이제 시행을 하는 곳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전 지역이 다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뭐 좀 덜 보수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무조건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도, 않은 지역이어도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밀폐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의 어떤 접촉은 뭐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게 네네. 맞다고 봐야겠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 지금 상황은 3주 전, 2주 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너무 달라졌습니다. 다르죠. 예. 너무 다릅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고 예.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은 과거의 소극적인 방역이라고 봅니다. 마스크 쓰는 건 내 건강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적극적인 방역은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바이러스가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건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적 방역, 지금 뭐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 사회적 방역은 그것만큼 더 중요한 시점이 됐고, 네. 그렇다고 이 부분을 뭐 오랫동안 할 건 아니고요. 뭐 일주일, 2주일 진짜 길어야 그렇게만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사회에 전파되고 막는 거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단결해서 그렇게 국민 해야겠네요. 모두 같이 최전선의 이 방역 전선에서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꼭 한시간 단기간에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촉과 감염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통한 전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실험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 환자분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중에 한쪽 눈만 눈물이 나오고 한쪽은 이제 안 나오는데 이 두 눈을 갔더니 눈물이 나오는 곳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했습니다. 반대로 또 이쪽은 눈물이 잘 안 나오고 막 흐르지 않은 그러니까 염증이 예. 없는 거죠. 한쪽만 예, 예. 있고 여기서는 또 바이러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검출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 한 사례를 갖고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서 이게 전염력이 있는지, 즉 감염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 여부는 그게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예. 다시 별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공중보건학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이런 형태, 눈물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 부분이 우려된다면 조치를 예. 시행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의료계 전문인으로서 항상 질병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감염되고 뭔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치는 거에 있어서 약이 없는 경우여도 어떤 사람은 자가 면역으로 또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약으로 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약을 썼었는데 A라는 약을 B라는 사람은 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약간 지금 뭐 AG 면역 치료제를 쓰기도 한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의료진들이 좀 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우선 이 점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확진자의 80%는 경미한 증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통원 치료, 감기약 드시는 정도의 통원 치료로 끝나는 감기 수준이고요. 예. 20% 이상은 이제 폐렴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서 많이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예. 대부분 사망자는 그 20% 안에서도 5% 미만의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고령자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실 때 감기에 대해서 치료가 10년 전에 백신이 우리나라 사람들 백신 없었습니다. 백신이 없어도 감기 치료 잘했습니다. 폐렴이 있으면 폐렴 치료 지금 좋은 항생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기약도 다 해열제 다 있습니다. 그거로 다 충분히 치료되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임상 치료제나 백신은
그런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회복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이지 이거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백신 맞아도 100% 예방되나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갖다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 백신 혹은 독감에 간혹 드시는 타미플루라는 약도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와 같은 정도다. 그거 없어도 치료는 거의 대부분 80, 90% 다 잘 되신다. 약도 많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지키긴 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어떤 공포나 우려는 좀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저희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예방 조치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개인 건강 위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바이러스는 결국 남한테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막는 건 마스크고요. 예.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는 코 막아야 되고요. 예. 손에 묻어서 들어오는 거는 손을 씻어야 되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손에 묻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입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수 밖에 나 들어오면 세수하고 양치 제일 열심히 하시고 예. 이런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방역과 같은 부분. 모임을 자제하거나 개인적인 친목 모임부터 시작해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나가서 사무실에나 일을 할 때는 예. 또 다른 사람과 모였을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것 이런 사회적 방역이 있다면 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참해 주신다면 네. 바이러스는 종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주변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데 마스크 재사용이 어느 범위까지가 괜찮고 맞습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조금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경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공정보건학적으로 당연히 마스크는 KF80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권고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마스크 대란 혹은 마스크 품귀가 있어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 그러면 당연히 재사용이라도 해야죠. 네. 안 쓰는 것보다 나니까요. 그러나 그 재사용할 때 이 소독약을 뿌려서 쓰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마스크가 습기가 많이 차거나 소독약 뿌려서 습기 차면은 마스크를 쓰기 숨을 쉴 어렵습니다. 수가 없죠.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기존의 천식 환자 같으신 분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식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려서 이게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쓰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더러우면은 그 더러운 거는 사실 빨아서 세탁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세탁하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능이 즉 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80%에서 70%, 50% 떨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쩔 수 없이 쓰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참 안타깝고요. 이렇게 권유드리는 게 참 말씀드리기 참 송구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구할 수 있으면 K80을 쓰시고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네. 살균수 같은 걸 쓴다 하더라도 건조는 꼭 시켜야 되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저희는 참 헷갈렸었는데 맨 처음에 중국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염이 됐다가 한번 나면 네.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당분간은. 네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감염 사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어제 그러니까요. 나왔죠. 예.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사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조금 예가 좀 다른데 예. 이런 재감염 사례가 나오는 이유로는 바이러스의 몸에 있는 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음성 나왔다 나중에 이게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량이어서 음성이 나왔었는데 네, 나중에는 또 것들이 양성이 나올 문제가 수도 된다는 거죠. 있고요. 예. 아하. 반대로 또 양성이었다가 또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검사 방법에 오차가 있겠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PCR,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는 검사 방법은 지금까지는 현재 95%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질본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95%는 확률적으로 5%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검사 100% 완벽한 검사는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2번 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검사해서 나중에 다시 3번째, 4번째 검사도 하는 거는 그 5%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재검사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그런 5%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게 그러한 상황이 자꾸 너무 많아져서 5%를 넘어가면
검사 방법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현 상황 같은 것들을 볼 때 예외가 되는 상황,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좀 잘 잡아내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재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퇴원 후 재감염, 다른 누구 제3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원장께서 보시기엔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이제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좀 어렵고요. 예. 재감염 혹은 뭐 이거 남을 또 따로 또 이 감염시킬 그런 우려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보고 판단해야 될 지점이고요. 지금 그런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예. 그 해당되는 그 사례를 보고 면밀히 조사해서 사례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 이게 예외적인 경우인지 혹은 5%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지를 다시 판단할 겁니다. 그 판단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바꿀 것인지 예방의 기준을 바꾸니 검사 방법을 바꿀 것인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진이 됐었던 사람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증 환자, 초경증 환자여서 뭐 이제 무증상에 가까운 그러다가 이제 완치가 되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상황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최대한 개인 예방 수칙도 그렇고 네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걸 고려했을 때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런 걸 예방에 계속 거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당연히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기를 적극 권고드리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연히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시라고 권유하지도 않고요. 네네.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이 잡힐 겁니다. 근데 이 종식되고 혹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이 바로 말씀드린 마스크와 같은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자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보실 때 끝으로 이게 지금 증가 추세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이 굉장히 고비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뭐 일각 전문가들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가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완치자가 많아지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좀 굳이 해본다면 매우 가늠하기 좀 있을까요? 어렵고요. 네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는 계속 환자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좀 떨어지는 예. 여기까지 오기에는 최소 한 달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예측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또한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거기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최악의 가장 나쁜 경우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모든 걸 대비해야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부와 의료업계 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쪼록 빨리 진정세에 들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